어, 요게 제 슬로건인데요.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다움인데 이거를 발견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믿으시나요? 여기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1번, 아직 모르겠다. 2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강의를 이제 9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1번, 1번. 네. 셀랭님 어서 오세요. 네. 화면도 셀랭님 어서 오세요. 네. 이어폰 끼고 계셔서 못 들으셨나 보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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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네 분이 1번이라고 해주셨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제 슬로건 아시나요?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네, 나다움을 발견한다면 우리 모두 나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네, 1.5. 네, 0.5. 네, 0.5.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네, 요게 제가 믿는 믿음인데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대로 살아내는 여정 자체가 브랜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를 알아가는 나다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를 좀 알아가고 계신 느낌이 드시나요? 네. 여행사진 글그림님, 이름을 바꾸신 건가요? 글그림님이랑 같은 분이신 거겠죠? 네. 요즘에 좀 나를 알아가는 것 같다 싶으신가요?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오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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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지금 나다운 성공 4단계 여정에 대해서 이제 첫 클래스 때 말씀을 드렸고, 그 클래스를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그 1강 강의는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무료 강의이긴 한데 무료로 풀려있단 말이 좀 웃기긴 하네. 예, 다시 보기를 거기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1강은. 그래서 그 4단계 여정에 대해서 언커버, 디스커버, 리커버, 오버컴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1강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된다. 요 얘기고요. 요 지금 9강, 오늘 9강을 시작하는데 앞에 했던 그 클래스들을 전자책으로 지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만 하고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10강까지는 진행을 할 생각인데 그냥 일단은 10강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전자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간을 내자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4단계 중에서 1단계인 언커버 알아가기 뭐를 나를 네, 나를 알아가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씨앗이 나인데, 이 나라는 씨앗을, 덮어버린 이 흙들, 남들이 덮어버린 흙들, 이렇게 하면 행복하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하면서 내 씨앗이 뭔지는 묻지 않고 이 위에 덮어버린 흙들을 지금 커버를 언커버하고 있는, 네, 이 과정을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덮어버린 나와 맞지 않는 흙들을, 환경들을 다 걷어내는 거를 현재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 지지난 시간에 나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거를 알게 되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커버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을 내 갈망하는 거, 욕구, 욕망 이런 거를 좀 알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욕구는 식스 휴먼 니즈로 지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 때 알려드리면서 욕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욕구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나다운 삶의 기준, 판단 기준. 그러니까 욕구라는 건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이라는 거는 쇼텀이다. 그래서 쇼텀을 롱텀의 판단 기준, 가치관으로 만들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 기준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어, 음, 죄송해요. 네.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고 가면은, 인생을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선택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뭔 얘기를 했냐? 행복, 자유, 성공, 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성공은, 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네, 선영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이게 별도의 액티비티로 진행하면 100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액티비티를 해드릴 거라고 네,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렸죠? 오늘 기대되시나요? 네. 네, 무료 강의인데 100만 원 넘는 액티비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무료 퀄리티여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료 강의지만, 좀, 진짜 이거,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고?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화요일 날 하루를 강의 준비에 막 쏟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정리됐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하루에 가능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매 시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네, 써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싼 액티비티를 할 거니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큰 소리를 제가 쳐놓긴 했는데 이렇게 단체로 모아놓고서 이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은 좀 쫄려요. 네, 너무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 네, 조금 쫄린다. 그래서 오늘,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은 좀 더 나은 강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리액션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힘을 얻어서 잘 가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그러면 할 이야기는 뭐냐? 요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을 지난 시간에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분명하면은 이게 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근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림이 되게 분명하다, 1번. 흐릿하게 있다, 2번. 생각해 본 적 없다, 3번. 레이첼님, 분명하시군요. 네. 그 레이첼님은 그 페파 컬리지에서 알고 있는 레이첼님이신가요? 네. 애매하다라는 네, 중간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네요. 그쵸? 아, 맞으시군요. 레이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음, 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은 요 그림이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저의 답이에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에서. 제가 이 사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유 맞습니다. 여유. 어떤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네. 되게 오른쪽 사진 보면은 되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자유로움, 낭만. 네. 맞습니다. 그런 낭만이라는 키워드도 너무 맞는 키워드고요. 네. 시간의 여유도 너무 맞죠. 네. 중간에 사진 보면은 딱 봐도 애가 지금 시간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첫 강의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긴 한데, 가운데 사진이 예전에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기도 했고요. 제주도에서 제가 한 3주 정도 아내도 집에 둔 상태로 저 혼자 제주도 가서 지낼 당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저는 이때 3주 정도 제주도에서 서핑하고 책 읽고 맛있는 거 먹고 자연을 즐기고 음악 듣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고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바다, 그리고 노을, 저 석양, 저 아름다운 석양. 어릴 때부터 저는 바다가 아니었어도 하늘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운동을 했었는데 축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해질 때까지 축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해가 질 때 파랗던 하늘이 점점 이렇게 주황색으로 저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하늘 색깔이 이제 그 그라데이션이 돼요. 파란색부터 주황색, 중간에 막 보라색 막 이렇거든요. 그 그라데이션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 노을을 제가 되게 하더라고요. 바다에 보이는 저 노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액티비티는 서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뭔가 성공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당연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쵸? 나는 경제적으로는 뭐 없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 없잖아요.
자유까지는 아니어도 여유는 있고 싶어요. 이런 생각 다들 하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이었어요. 서핑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다고 유튜브에서 허가신님께서. 네, 저는 서핑을 좋아하고 미래에 사는 삶에 서핑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제 모습 중에 하나는 백발의 노인인데 서핑하고 있는 저를 꿈꿔요. 네, 그런 모습을 꿈꿔요. 그래서 어, 요 지금 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잘 어울리신다고 감사합니다. 요게 언제 제가 정한 거냐 하면 이게 이제 2년 반 전에 제가 독서란 글쓰기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정했다기보다는 마음 먹었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직장 다니는 저한테 저의 현실이 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제 현실. 제가 생각하는 현실. 화면에 보이는 거. 직장 다니는 저의 현실. 이게 저의 현실이었어요. 네. 뭐죠? 뭐가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제주도 서핑 이런 게 어딨어. 디지털 노마드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영업직이니까 현장을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 제가 이제 다 해드렸었죠. 네, 까매요. 깜깜, 까매요. 맞아요. 시커먼 게 네, 준내 안 보여. 이게 제 현실이었고 경제적 자유 같은 거는 사실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였죠. 직장 다니는데 무슨 경제적 자유가 어딨어. 그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경제적 자유는 올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들은 꿈꿀 수 없는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때요? 경제적 자유는 긁는 것 같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부업들을 시작했었던 거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와디즈도 하고 사입 쇼핑몰도 하고 내가 하고 싶던 패션으로 사업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본 거죠. 다 의뢰해서 의류 사업을 이제 여러 플랫폼으로 해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거 다 망하고 아 독서를 해야겠다 했다가 이제 독서란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서를 시작했는데 역행자란 책을 봤더니 거기에 독서란 글쓰기를 매일 2시간씩 2년만 꾸준히 하면 뭘 해도 실패를 안 한다 라는 말을 본 거죠. 네, Did you play 브롤스타즈? 아, 브롤스타즈 아직도 옷 잘 입고 있다고? 어, 아직도 옷 잘 입고 있어요는 와디즈 펀딩 누군지 알 것 같다. 디즈플레이 브롤스타즈.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혹시 캐나다에 계신 분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제 와디즈 상품이 제가 퀄리티는 괜찮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걸 입고 계신 분이 아직도 잘 입고 있다고. 네, 얘기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도 그걸 잘 입고 있는데 아무튼간 역행자를 봤더니 독서를 2년간 꾸준히 매일 2시간씩 하면은 심지어 2시간 하고 놀아도 된대. 뭘 해도 실패를 안 한대. 난 여태까지 실패만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2년을 꾸준히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그때 생각을 해보고 이 꿈만 같아서 내가 제주도 3주 지내봤는데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꿈 같은 그 얘기를 진짜 꿈을 꾸고 일어나가자 뭘 해도 실패 안 한다니까 라고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2022년 7월 말, 지금이 2025년 3월. 네. 그렇게 이제 2년 반이 흘렀고, 저는 이제 뭘 해도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뭘 해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2년 7월 말에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했고 3년이 되는 2025년 6월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이 캠프 인 제주. 네, 이거를 제가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 오신 분들 중에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시는 거죠? 지금 허가시님이 희가시님이구나. 사람들한테 무슨 추천을 하는 거라고 아까 옷 얘기하시는 건가? 참고로 저 지금 옷 안 팔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하입 캠프인 제주 요거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6월로 정했고 날짜는 6월 20일에서 22일로 정했다.
라고 플레이어 분들께 지금 말씀을 여기서 일단 드릴게요. 뭐 공지는 제가 지금 공지를 할 거를 그 사이트에다가 어 지금 노션에다가 작성 중인데 완료가 되면 공유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아, 독서랑 글쓰기 추천하냐고?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서랑 글쓰기는 나다운 성공을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랑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아무튼 이 캠프 얘기를 제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저렇게 사는 게 로망이니까, 제주도로 캠프를 간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제주도 가면 뭐 할 거냐? 네, 비밀입니다. 네, 레이첼님 완전 동의하신다고. 네. 아, 뭐, 근데 비밀이라는 건 농담이고요. 뭐, 가면 당연히 서핑해야겠죠, 저는? 서핑 할 거고, 제가 서핑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나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획은 이제 다 했고 공지하고 인원 신청 모집만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 한 4명 처음엔 4명 생각했고 제 멘토님이 이제 바베큐랑 숙소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갖고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하면서 한 많으면 8명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모인 인원 생각하면은 이거 잘하면 10명 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맥스 마감은 16명은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마감하려고 지금 숫자 봐서 신청 마감을 좀 빠르게 지을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캠프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지금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캠프를 왜 기획했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왜 이 캠프를 기획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사람들이랑 같이 나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베큐 구우면서, 그리고 낮에 원하는 액티비티들 즐기고 그 자연에서 독서랑 글쓰기 하고 막 이렇게 나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환경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꿈꾸는 모습이고 이렇게 한번 6월 달에 다녀와 보고 괜찮으면 이제 좀 더 개선 보완된 기획을 또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러면서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 그 이듬해에는 월에 한 번, 그 이듬해에는 매주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저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제가 전에부터 했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커뮤니티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저는 고성에 하나, 제주에 하나, 발리에 하나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서 상시로 나다움을 찾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걸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센터가 이제 하입 뭐 커뮤니티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이루어질 것 같으신가요? 느낌이? 이루어질 것 같다 1번. 택도 없는 소리다 2번. 네, 여기서 2번 하시는 분, 네. 2번이라고 누를 것 같으면 퇴장해 주시면 돼요. 듣고 싶지 않아. 네. 네. 아, 근데 누가 뭐래든 저는 이룰 겁니다. 네. 네, 완전 이뤄진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꿈꾸고 있다. 네, 그렇게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네, 1번이라고 강력하게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선명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명확히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 방향이 있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강력한지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밤에 잘 때마다 이 삶을 상상해요.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이제 6월에 캠프 떠나는 게 이제 임박했잖아요. 저한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를 내가 늘 밤에 상상하면서 자다가 6월 달에 캠프 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6월 달 캠프를 상상하는 거야. 너무 설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밤에 잠을 설쳤어요. 9시에 아들 데리고 자려고 침대 데리고 들어가서 9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 넘어까지 잠을 못 이뤘어. 이거 생각하다가 설레갖고 잠이 안 와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설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밤마다 상상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걸까요? 그래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혹시 망상활성계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 망상활성계 들어봤다. 망상활성계 아시나요? 망상활성계? 네. 아, 바램님 망상활성계 아시는군요. 네. 아, 역시 수준 높은 분들이 여기 자꾸 들어오시네요. 레이첼님도 아시고. 네. 망상활성계. 영어로 보시면은 리티큘러? 네. 저 단어 잘 모르는 단어예요.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리티큘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물망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망상활성계가 무슨 뜻이냐면 그물망 형태의 활성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지금 앞에 그 지금 줌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저 뇌 그림에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동그란 갈색 동그라미가 지금 눈이에요, 눈. 그리고 그 우측 아래로 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뇌에 눈, 귀에 정보들이 뇌로 전달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뇌에는 이 눈이랑 귀뿐만 아니라 오감 정보들이 다 뇌로 들어와요. 그쵸? 뇌로 들어오는데 이 모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이 걸러지는 거 없이 다 뇌에 인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뿐 아니라 소리 들리는 것, 지금 아들이 왜 아빠 안 오냐고 난리치는 저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촉감들이나 이 모든 정보들을 뇌에서 다 인지하고 있으면은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네.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머리가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뇌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망상활성계가 역할이.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우리 오감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에 99.9999%를 걸러준대요, 얘가. 그러면은 0.00001%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이 그 걸음망을 통과해서 인지될까?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시스템이 요건데 어떤 것들이 걸음망에 걸러지지 않고 인지될까요? 시간 관계상, 네, 빠르게 얘기할게요, 제가. 내가 열망하는 거, 내 의식의 무대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망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이미 그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는데, 열망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정보들이 걸러지지 않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간단한 예가 이런 거죠. 내가 차에 관심이 없다가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 하얀색 세단을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고 길거리를 나갔더니 갑자기 내가 생각한 그 차종이 길에서 엄청 많이 보여. 그 여기 출산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 임산부들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임신하고 나면은 밖에 나가면 임산부들이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아내가 임신하니까 그 임산부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니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이 목에다가 이거 걸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전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보는 정도였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이후로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내 주변에 있었던 거를, 정보들을 걸러버렸던 거예요, 뇌가.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널렸는데, 망상활성계에 걸러지느라고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들, 나는 서핑하면서 살고 싶어,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 막 이런 것들, 나는 막 바닷가에 노을, 막 그런 것들 막 보면서 살고 싶어. 밤마다 상상하고 열망하면 이게 내 의식의 무대에 올려지고 그러면 저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요 책,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을 제가 사랑하는 리치 파카님이 선물해 주셔서 읽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RAS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요게 부제가 뭐냐면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망하면 이게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게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적인 이야기다라는 걸 설명을 저 책에서 해주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저걸 열망하고 나서부터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고 그걸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저 길로 가는 설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럼 어때요? 우리가 열망하고 이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들을 비로소. 그전엔 선택지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해볼까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절로 가는 방법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기에 어느 날 도달해 있지 않을까. 어때요? 메이크 센스 한가요, 지금?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우리의 삶은 현재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선택의 결과고, 내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할 선택들의 결과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택을 하려면 보여야 되는데, 선택지가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고 열망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램님이 저는 욕심쟁이인데 왜 지금 이런 건지, 뭐, 욕심쟁이란 단어 안에 가진 뜻을 이야기해보면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램님은 이거에 관련해서 코칭 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코칭 때. 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미리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떠냐? 이게 열망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1번 계시고 2번이 1번 한 분 계시고 2번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우리 대부분은 사실 우리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시커먼 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꿈을 꿔보거나 부러워한 사람들 부러운 모습들은 봤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 내 꿈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동의하시나요? 꿈 꿔봐야 뭐 말이 뭐 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봐야 마음만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꿈꿔보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왜 그 피터팬이라는 동화가 어 피터팬이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제 피터팬이야라고 하면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저도 마흔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누가 봤을 땐 굉장히 어, 그렇게 보는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까 전에 저의 이런 나다움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런 거를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지인들이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일반의 반응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내가 잘 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잘 되고 싶은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해봐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만 들어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을지 감이 오시죠, 지금? 네. 그럼 이제 대망의 100만 원이 넘는 액티비티. 나다운 성공의 시작, 두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 제가 지금 좀 쫄려가지고 그걸 이겨내느라 좀 오버했어요. 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100만 원이 넘는 액티비티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바램님은 이게 제가 코칭 때 이거 다시 할 거긴 해요. 그래도 오늘 한번 꼭 해보세요. 미리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민성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마치 강아지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네요. 네.
전에보다 좀 더 귀여워지신 것 같은데, 외모가. 네. 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다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 요거, 그, 집중하는데 카메라 켜져 있는 거 의식되면 카메라 끄셔도 돼요. 요거 하시는 동안. 네. 자, 눈 감으시고요. 자, 다들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다들 눈 감으셨나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네. 눈을 뭐 감기 싫은데 하면 안 감으셔도 돼요. 오늘 제가 뭐 요청한 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100만 원 넘는 거 저도 공짜로 그냥 해드리기 아까워 죽겠으니까 지금. 대충 하세요, 대충. 네. 농담이고. 자, 다들 눈 감으셨죠? 네. 자, 눈 감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네. 자, 가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셨죠? 자, 이 강의가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오늘 제이콥의 강의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침대에 누웠어요. 아, 강의 폼 미쳤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려고 이제 하는데, 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갱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신이 다가왔어. 내가 너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마.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네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든 내가 다 이뤄줄 테니 한번 얘기해 봐라. 네가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여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그 뭐가 됐든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도와주마. 자, 그러니 내일부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봐라. 라고 신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이제 내가 이제 신이 나에게 하라고 얘기했으니 내일부터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나는 눈 뜬 그 순간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겁니다. 해야 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신이 들어준다는데 그 이룰 수 있는 그것들만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 그렇게 하려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지금 해결 안 될 것 같은 장애물들.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매일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걸 막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직장에 가서 내가 그만둔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던가,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하려고 그러면 누가 마음에 걸려.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그걸 할 돈이 없어. 이런 것들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네,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천천히. 네, 떠올려 보셨나요? 떠오르시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자, 신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들부터 일단 다 해결해 주마. 사람이 문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바꿔줘서 너가 신경 안 써도 되게 해줄게. 돈이 문제면 내일 돈 갖다 줄게.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자, 그럼 이제 해결되셨나요? 혹시 해결 안 되신 분들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려는데 마음에 걸리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다 되셨나요? 되셨겠죠?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밝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출근부터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떠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외국으로, 해외로. 뭐, 누구를 먼저 일단 만나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 뭔가를 먼저 배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세요. 가족과의 시간부터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마음껏 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신이 도와준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하는 일마다 마이다스의 손이야. 뭐 손 대면 다 잘 돼. 사업을 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뭔가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반겨주고, 막 기존의 관계도 다 너무 좋아지고, 투자를 했다 하면 막 호재가 빵빵 터져. 돈 너무 잘 벌려. 네. 상상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좋은 삶이 막 펼쳐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1년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2025년 3월에 시작된 나의 뭐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그 인생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뭘 하실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나. 다 잘 돼. 이번엔 뭘 해볼까?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쉬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노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렇게 2026년 3월이 되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자, 지금 뭐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부족했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뭐가 하고 싶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년을 더 살아보겠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깊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세요. 또 1년간. 2027년 3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네. 2년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더니 어떠세요? 속이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년을 더 가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허해. 이룰 거 다 이루어지니까 공허해. 네. 공허하신 분들은 이룰 거를 다 이뤄서 공허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럼 이룰 걸 다 이룬 상태에서 어떤 것들 이루는 거 말고 어떤 상태에 있으면 만족스러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한번 1년간 누려보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 난 설렐까? 어떤 상태에 있으면 난 설렐까? 이루는 거 말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나는 만족스러울까? 생각해 보시면서, 네. 저는 계속 서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람들이랑 맨날 바베큐를 구울 것 같고요. 자,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2028년 3월. 어떠신가요? 삶이 많이들 바뀌어 있으신가요? 이제 3년이 지났으면은 제가 3년 전에 아직 직장인이었던 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 3년 동안 삶이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이후로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삶이 완전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삶도 아니었는데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2028년인데요. 이렇게 3년을 더 살아볼게요. 2029년, 2030년, 그리고 2031년. 자, 제이콥의 강의를 듣고 아, 강의 폼 미쳤다 이러면서 잠든 지 6년이 훌쩍 지났어요. 자, 나이도 이제 어느덧, 네, 몇 살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이도. 내가, 야, 2031년 내가 나이도 이렇게 벌써 됐구나. 네. 가족 구성은 바뀌지 않았는지, 네,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제 2031년 3월 첫째 주 목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자고 있다가 그 장소에서 눈을 딱 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눈을 뜨라는 말이 아니고 눈을 떴다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는 어디에서 눈을 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뜬 곳은 어디지? 여기 어디지? 집인가? 아니면 다른 데 뭐 여행 와 있나? 상상해 보시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지금 눈을 뜬 공간에 누가 있지? 누구와 함께 있지, 내가 지금?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지? 지금 이게 방인가? 네. 어떤 공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고 소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되시는 분들도 한번 노력해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거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방에 창문이 있나요? 그럼 창밖도 한번 내다 보시고요. 창밖의 풍경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야외에서 깨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노숙은 아니길 바라면서. 네.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다른 곳에 와 있는지, 한국인지 외국인지, 서울인지 다른 데인지, 지방인지. 네. 내가 여기 있는 게 지금 집이라면 집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형태의 뭐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빌라인지 뭔지, 대저택인지, 어떤 형태의 집인지, 그리고 몇 평인지, 몇 층인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집을? 자,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 6년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에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한번 둘러보세요, 집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집을 둘러보셨으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셔야겠죠? 아침 식사는 누구랑 어떤 메뉴로 드시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뭐 식사 건너뛰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일어났더니 아침이 아니라 지금 오후나 저녁인 분도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코칭하면서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혹시 저는 눈 떴는데 밤이던데요, 이런 분 있으면 끝나고 알려주세요. 자, 아침 식사를 했다면, 이제 아침 식사 후에는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오전 일정은 어떠면 좋을까? 다들 엄청 다르실 텐데, 나는 어떻게 보낼 것 같다. 오전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일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 일정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여기에 살고 있는 나는. 자, 이제 오전 일정을 마쳤다면 점심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점심은 누구랑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어디 가서 먹으면 좋을까? 여기서 먹을 건가? 생각해 보시고, 뭐, 한국에 살다가 뭐, 이렇게 일본 가서 우동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누굴 만나서 뭘 하고, 네, 이제부터 점심 먹고 나서 뭘 할까? 누굴 만나고, 어떤 걸 할까? 일을 할까? 어디 놀러를 갈까?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일정은 어떻게 보내냐?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후 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6년 뒤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이따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오죠? 저녁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녁 식사는 누구랑 어디서 뭐 어떤 거를 드시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저녁 후에 이제 자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하나?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고 이제 저녁은 좀 가족이랑 보내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저녁에 이제 뭐 일 마치고 운동을 하고 세컨 라이프가 시작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네, 이제 저녁 이후에 일정들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자, 이제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은 뭘 먹고, 아침 먹고 뭘 하고, 점심 먹고 뭘 했고, 저녁 먹고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혹은 이 공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돌아보시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니까 삶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게 내가 나한테 어떤 느낌이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야, 나는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감정이 들어. 그리고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았더니 나는 이런 느낌이고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 감정이 나한테 어떤 의미이지? 아, 하루가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도.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눈을 떠주세요. 네. 레드 선, 네, 현실로 이제 돌아오세요. 네. 자, 돌아오세요. 자, 제이콥이 있는 강의실로 돌아오세요. 2025년 3월입니다, 지금.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네, 눈 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들 어떠셨나요? 일단은, 어땠다. 나는 어땠다.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마지막에 생각했던 그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써봐 주실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루를 살고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이런 감정이 들더라. 한번 채팅에 네, 뿌듯했다. 평화롭고 행복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네. 보시면 지금 세 분 얘기했는데 세 분 다 다른 얘기하죠? 단어가 다 달라요. 상쾌한 느낌. 상쾌한 느낌은, 야, 상쾌한 느낌. 상쾌하다. 네. 사뭇 또 다른 뉘앙스의 단어죠. 네. 고요함. 풍요로운 기분. 지금 유튜브 계신 분들도 해보셨다면 한번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한번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요하고, 네. 풍요롭고 충만하다. 네.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표현. 네. 풍요롭다.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안 쓰신 분들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신 건가요, 혹시? 내가 이거를, 이런 감정이 들었다 해서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신 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다. 엄청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고 느껴진다라던가, 혹은, 네.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네, 유튜브에 지금 쓸쓸한 느낌, 네. 원하는 하루를 살았는데 쓸쓸한 느낌. 네. 쓸쓸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에 계신 분이 맞다면 저한테 연락 따로 주세요. 지금 상담 필요합니다. 네,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라고 느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삶을 잘 상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행이님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생각 못 해보신 거고, 네, 오늘 하루 잘 보냈구나. 네, 오늘 하루를 잘 보낸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잘 보냈다라는 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고요한 안정감. 네, 안정감이 들었다. 네, 고요한 거는 상황이고, 안정감은 감정이죠. 나는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는가? 아까 고요함이라고 얘기한 다른 분 계셨죠? 음, 나는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거에서. 네. 그 상황에서도 민성님은 이제 뭘 더 하면서 성장해야 하지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성장을 계속 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인데 뭘로 성장을 이뤄 나갈까가 고민이다. 이게 행복한 고민인지 괴로운지도 궁금해요. 민성님 같은 경우는. 네, 셀링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네. 지니님이 나는 고요한 걸 좋아하는 거였어? 뭐 이런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자, 아까 전에 1번이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 할 때 1번이라고 답하신 분이 누구였죠? 음, 레이첼님.
레이첼님 같은 경우에 레이첼님은 이걸 해보셨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아니면은 지금 다들 이게 처음이실 텐데,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분들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하루를 시간대별로 난 이러고 있을 것 같아를 생각해 보시는 건 아마 처음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를 하루 일과로 이렇게 쫙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 아마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레이첼 님도 처음 해보셨구나. 그럼 레이첼 님도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건 있지만 요렇게 시간대별로 하루를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는 거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내 속에 나는 이런 갈망이 있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셨나요? 내 안에 내가 이런 갈망이 있었어? 굉장히 내가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과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몰랐는데 깨닫게 됐어요라고 얘기해 주셨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는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깨달으신 거죠? 지니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요거를 시작으로 이제 잘 때마다 아까 그려본 그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상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까는 생각 못 했는데 이러면 더 좋겠다. 이제 내가 이런 걸 생각해도 된다라는 걸 처음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제한받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제 아까 전에만 해도 막 되게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첼 님이 저는 엄청 대저택에 책이 가득한 황금빛 방에 있는 저를 마주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났다. 감사하고 눈물이 났다. 네. 눈물이 났다까지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은데, 네. 굉장히 몰입해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대1로 한 것처럼 이거 지금 100만 원 넘는 거를 온전히 누리신 거죠? 네. 성공한 삶의 스케줄을 적어봐야겠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미지나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모습들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상상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어떤 장면들인지를 직접 검색해보고 확인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에 사니까요. 그리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군요. 좋네요. 이미지 시각화로 연습해 본다고. 네,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게 내 삶의 지향점이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여길로 가는 것들이. 내가 뭘 선택할 때 여길로 가는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야 되는 직장인의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 독서랑 글쓰기 시작할 때 저는 사업을 해야겠다. 뭐, 패션 사업, 내 패션 브랜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제가 뭔가를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거 말고 저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를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야 될까? 비즈니스 모델을.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거길로 가는 것들에 맞춰져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연료가 되어 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도, 내가 저기로 가기 위한 게 이게 맞다면, 이거를 하는 이 과정에 기존에는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좀 더
달려갈 힘이 생겼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라든가 아까 전에 제 레터의 회신으로도 그런 얘기를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어떻게 나는 그냥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못 해봤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따로 연락을 좀 드려봐야겠다 싶긴 한데 우리가 보통 되게 맹목적으로 어떤 성취나 성공,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렇게 맹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의미하는 건 사실 많은 돈으로 뭘 하고 싶다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거를 누리고 싶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들여다본 거다. 그래서 내 욕망이 어떤 거에 있나를 좀 본 건데, 이 삶을, 내가 오늘 생각해본 이 삶을 나의 열망함으로 그곳을 향한 선택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매일 상상해서 잠들면. 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고서 독서랑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브랜딩 강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강의랑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브랜딩 공부를 하나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브랜딩의 어 재미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라고 깊이 재미를 느끼게 됐고 어느 날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저희 미션이 생겨난 거죠.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오늘 생각 같이 해본 이런 삶의 어떤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열망으로 시작해서 나다운 삶을 시작하시고 나다운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재미있고 재미있는 걸 계속 하다 보니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일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정이다. 나다운 성공이. 그래서 오늘 이걸 해보신 여러분들 모두가 나다운 삶을 시작하시고 나다운 성공을 꼭 시작하시기를 네,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네, 10시 딱 맞춰서 끝났네요. 네, 네. 오늘 어떻게 비싼 거 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너무 설레발을 쳐서 뭐 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네 너무 명확하고 따뜻한 강의였다고 따뜻하다라는 표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고라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오신 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슬라이드 강의로 같이 보길 원하시면 줌으로 오시면 되는데 줌은 제가 오실 수 있는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링크가 제 커뮤니티 게시판 글에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오픈 채팅으로 오시면 줌으로 와서 강의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잠시만 일단 커뮤니티 안내를 좀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커뮤니티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커뮤니티를 계속 키워나가는 꿈을 꾸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이제 Hear Your Playground Empowerment, 그래서 하입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나다운 플레이가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Play yours here now. 이렇게 영어 슬로건도 정해봤고요. 그래서 하이 플레이어스들은 플레이하고 그로우하고 브랜드 yourself 하시도록 네, 이 키 슬로건, 키워드들을 키 카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깊은 생각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막연한 감정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잠깐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감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넘어서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나면은 그 욕구에서 드는 감정들, 감정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감정이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도 좀 아시게 될 거고, 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이게 감정인지 생각인지 이런 것도 구분이 잘 안 가고 하실 텐데 그런 것들 제가 마침 지금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씨 여기 강의할 거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게 봐가지고 그것도 네 같이 곁들여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합쳐서
한번 1시간 안에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1시간짜리 혹은 그 다음 시간까지 할 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 준비해보고 네, 그거는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커뮤니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 하이비라는 이 커뮤니티는 나다움을 깨우고 나다운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껏 나답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7일 매일 나가는 유료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은, 어, 커뮤니티의 모든 혜택을 무료로 같이 누리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지금 혹시 그 유료 레터 7일 체험하는 거 혹시 체험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 7일 체험하기 한번 해봤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 7일 체험하기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열어가지고 혹시 난 좀 체험 먼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하기를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 지니님 체험해보셨나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레터가 돈을 내고 볼만하다 하시면은 커뮤니티로 오시면 나머지 모든 커뮤니티로서의 혜택은 무료로 네,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 캠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숙소랑 바베큐 제공해드리죠. 무료로. 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제 그러면 비행기 티켓, 그 제주도 안에서의 교통, 뭐 이동 경비, 뭐 그 외에 바베큐 외 식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냥 자신이 내야 될 돈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경비는 그냥 준비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것까지 내드릴 순 없지만, 바베큐랑 숙소는 지금 무료로 가능하다. 그리고 뭐 참가비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 커뮤니티 계신 분들. 그래서 커뮤니티는 앞으로 다 이렇게 운영될 거예요. 참가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것도 4월 5일에 하는 게 그것도 뭐 오프라인 모임 참가비는 따로 없어요. 대관을 해가지고 대관을 N방으로 나눠서 돈을 내려고 식대랑 우리가 먹을 식대랑 대관비만 걷어서 같이 나눠서 내고 따로 참가비는 따로 없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정해놓은 커뮤니티 운영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리고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주일 7일 체험하기 신청해서 일주일 동안 무료 레터 받아보시고 무료로 유료 레터를 받아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레터만 받아도 돈 낼만 하다 하시면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듣고서 오늘 강의 들은 거 후기 남겨주시면은 다시 보기 영상 링크랑 강의 슬라이드랑 이렇게 보내드린다. 네. 아, 레이첼님 유료 구독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커뮤니티는 지금 안 와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음. 그리고 영상 다시 보기 링크 요거, 네,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건 토요일 아침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후기 작성 링크는 지금 오픈 채팅, 요거 오픈 채팅방에 강의 끝나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유튜브 일단 마무리할게요. 네, 유튜브로 오신 분들 다음 시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줌에서 같이 하면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뵈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나를 알아가는 시간. 다음 주에 봬요. 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아직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를 믿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the only one, 유일한 존재가 되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이루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드리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환경 세팅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환경 세팅, 요것도 환경 세팅이고요. 영상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독서 모임.
시작할 때 독서랑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환경 세팅이라던가 그리고 이 무료 강의 그리고 무료 강의 외에 뉴스레터로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나다운 성공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레터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까지 커뮤니티에서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다운 성공을 위한 환경으로 세팅할 것들을 늘려나가려고 지금 이제 막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갈 거예요. 네, 급하진 않게. 인원 모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인원 모집 같은 것들을 외부에 공개 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강의 듣고 그냥 뉴스레터만 봐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부터 천천히 같이 시작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요. 네. 그렇게 필요한 환경 세팅해드리고 나다운 성공을 시작시켜드리는 브랜드 이니시에이터 제이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럼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아, 어, 질문 있으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은 또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보통 요즘에 10시 반까지 제가 이제 Q&A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경희님. 네, 질문 굉장히 반갑습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질문 답해드리고, 바로 또 이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노마드가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발리에서 바다를 보며 코딩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일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 디지털 노마드가 너무 부러워 보여서 그 가서 해봤더니 나는 모니터가 있는 내 방에서 하는 게 좋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내가 공간 바뀌는 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부러웠던 게 외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러웠던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커밍소운이라고도 친한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있어서 그 치앙마이에 갑자기 갔다 와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티켓을 끊고 저랑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좀 미뤄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고 치앙마이를 갔다 왔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어 그분이 갔다 오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 갖고 유튜버 모임 때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거를 이제 하면서 다른 분들이 피드백 해드리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럽다고. 가서 하신 게 일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하나도 안 부러워 보인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그게 부러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커밍손님은 치앙마이 가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얘기해 주신 분은 무슨 얘기였냐면 그걸 가서 일만 할 거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은 사람도 있고 갔으면 거기를 즐겨야지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님 같은 경우에 그 발리에서 바다 보면서 코딩이 아니라 바다에서 액티비티를 하고 발리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갔으면 그게 훨씬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 말고.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상한 꿈도 진짜 꿈일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상상한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지금 발리 갔더니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아, 나는 가서 일하는 건 별론가 봐. 놀아야 되나 봐. 어떻게 하고 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 경험이라도 책이나 영상을 보고 비슷한 세미 경험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로망이었는데 이뤘더니 생각보다 빨리 이뤄서 그런데 감정이 이상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뤄서 감정이 이상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로망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남의 로망이었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인 거죠. 일종의.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나도 해봤더니 나는 별로였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서핑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저는 물에서 노는 거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리다이빙도 해봐야지라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나?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는 게. 그 저도 이제 발리를 그때 일주일짜리를 가서 맨자만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가 세계 그 스노클링 3대 포인트 중 한 군데거든요. 맨자만이. 그러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스노클링 하는 코스가 있어요. 하루 종일 스노클링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프리다이빙 안 해도 되겠다. 지금 스쿠버 다이빙 해봤는데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서 끄덕거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스노클링 하면서 프리다이빙 해보고 싶으니까 물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를 하면은 귀는 안 아프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 보고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물속에서 숨 참는 걸 너무 싫어한다, 첫째. 그리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저도 좀 무섭더라, 느낌이. 좋지가 않더라. 편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나 프리다이빙 안 해도 되겠다. 스노클링도 내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구나, 생각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서핑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별로였어요. 해보니까 아는 거죠. 세미 경험으로라도.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욕구나 이런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된 상태라면 저런 생각으로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 난 이런 건 별로겠네. 마치 아까 전에 고요한 거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니님 같은 경우에 나는 평소에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는 줄 알았던데 고요한 걸 좋아하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나는 고요한 게 훨씬 좋아. 이제서야 깨닫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해보면. 그래서 어, 가설을 세우고 욕구에 맞는 걸로 설계해서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 욕구에 내 원하는 모습을 그게 더 잘 설계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로 해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꿈일지 아닐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내가 그거를 거기를 갔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시간 쓰고 에너지 써서 거기 갔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겁을 내는 건데 그거를 이룰 정도가 되면은 그냥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셨을 거예요. 능력들을.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제가 잘린 거잖아요. 2년 전에. 그 2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인가? 얼마 됐지? 2년 됐나? 3년 됐나? 아무튼 그런데 아, 2년 됐구나. 2년 됐는데 그 시기에 어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제 요즘 유튜브 영상들이 다 너무 불친절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대화하는 거 막 올리고 있어서 좀 이제 좀 친절한 컨텐츠를 한 번쯤 가야겠다. 좀 내 일상을 나누고 내 생각 얘기하는 컨텐츠를 좀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막 찍어봤는데 그거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 2년 전에 회사에서 잘릴 때 제가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8, 9천 됐었어요. 일반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제 무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내한테 나 6개월만 시간 주면 회사에서 쇼 붙여서 6개월에 육아휴직을 받아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육아휴직 그 급여 받으면서 이직 바로 안 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좀 해보고 싶어라고 쇼부를 친 거거든요. 그때 저는 인스타그램이 무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이. 근데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꾸준히 하게 된 습관이 형성됐다는 거.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가져졌다는 거. 요런 것들이지. 이게 나의 자산이고 무기고 능력인 거지. 인스타그램 8천, 9천이 내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와, 도구인데 무기인 줄 알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네.
그쵸, 맞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그냥 결과물 중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부자의 그릇을 갖춰서 그냥 그 그릇에 찬 부일 뿐이지, 돈일 뿐이지, 내 진짜 무기는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상한 꿈에 도달했을 때 거기가 그 산이 아니어도 다른 산으로 가려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던 그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닐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거기까지 가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희님이랑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눈 감고 상상했을 때 뭐든 가능하다고 가정했는데도 이게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뭘 좋아하고 이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낼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이게 최선일까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비슷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상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몰라서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인 거죠. 그러면 어,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일종의 유니콘을 쫓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백마탄 왕자 있잖아요. 그 잘생겼고 젊고 어디 기업의 임원이야. 집안이 좋아서. 그런 남자가 날 좋아하려 하는데 그런 남자가 날 데려가 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약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 그거를 못 찾으면 난 불행해라고 생각하면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지금 경희님이나 바램님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거기에 도달해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 행복한 이유는 거기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들로 하루를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행복 위에 성공이 쌓여야 돼요. 성공 뒤에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공해도 나다움을 모르면 뭘 해야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거긴 행복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를 알고 행복을 지금 누리면서 그 위에 성공을 쌓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최적화된 방식이 브랜딩이라고 저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고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가 최선일까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단 1시간이라도 날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지? 이걸 생각해 보시고 그 1시간 동안 그걸 해보는 거. 저는 어렵게 어렵게 2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독서랑 글쓰기를 했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이었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시작하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사실은. 갱이님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을 막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초조해 하면서 이런 걸 해야 좋을까 저런 걸 해야 좋을까라고 막 이것저것 막 해보기보다는 지금 나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은데 이때 내가 뭘 하면 가슴이 설레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느낄 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걸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제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노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노르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이 느끼는 정서. 자, 여러분 노세요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놀라고 하면은 놀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감정을 적어 보실래요? 내가 놀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디지털 노마드가 꿈인데 디지털 노가다가 되어가고 있다면 일을 좀 쳐내야 할지. 그걸 디지털 노가다라고 느끼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가다라고 느끼시는 거겠죠? 한 가지 일에 집중 못하고 계속 파이프라인 늘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노가다처럼 느끼진다면, 과정에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뭘 하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뭘 하고 나서 놀아야 된다 이 얘기죠. 네가 지금 놀 자격이 없어 이 얘기죠, 그렇죠? 놀기만 하면 재미가 없다고. 운동하고 나야 물 마시고 좋듯이. 저는 놀면 빚 쌓이는 느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놀라 그러면 성인인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노는 거에 대해서. 부담과 죄책감이 있어. 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밀려올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놀아봐야 내가 뭘 할 때 설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은 플레이그라운드는 그런 곳이에요. 돈 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삶을 바꿔가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이미 커뮤니티에 그러고 계신 분이 저 말고도 있어요. 아마 오프 모임 때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영감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분들이 제가 열어놓은 이 하이브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각자 자기만의 놀이 기구를 하나씩 이제 까시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걸 도울 거거든요. 누구는 회전목마 놓고 누구는 롤러코스터 놓고 이렇게 하실 텐데 거기 가서 그런 거 같이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경험해봐야 되고 그분의 놀이동산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시기도 하고, 이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브라는 곳에. 놀면 빚 쌓이는 느낌, 아까 읽었고. 남한테는 일인데 저한테는 놀이인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이 무료 강의가 서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한 놀이예요. 이 시간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강의 준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칭으로 알려드리려고 정리했던 것들을 강의로 다시 알려드리고, 한 시간 동안 얼만큼 알려드릴 수 있지를 정리해 나가는 이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강의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와서 강의하는 시간은 더 즐겁고요. 코칭하는 시간은 진짜 너무 즐거워요. 그 각자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듣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만나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난 분이 저한테 약간 취조하듯이 물어보신다고 당황해하는 정도로 제가 막 궁금해서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서 제가 하는데 돈 받고 그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떨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난 놀이인데 그걸 돈을 받고 고맙다로 얘기 들으면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 선물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의도 저한테 선물이고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선물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누군 일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뭐 하면서 놀면은 재미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돈 받고 하지 않는데 누구는 그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 축구를. 그러면은 그 선수는 거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 줄 아냐? 뭐 그 선수는 그게 얼마나 압박과 부담이 크겠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정작 그 선수는 나는 놀고 있는데 돈을 받으니까 엄청 신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플레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힘들기보단 즐거웠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노홍철이 제 롤모델이에요. 네. 서른 되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서른 되니까 더 재밌네? 아, 그럼 마흔 되면 재미없겠지. 웬걸? 마흔 되니까 더 재밌네? 이러면서 50대는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네. 딱 그 서장훈 제가 얘기하는 것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서장훈은 되게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고, 성취를 성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자기가 해낼 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이 나한테 의미 있다라고는 분명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장훈
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생각이 다른 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서장훈님 이야기할 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서장훈님은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는 거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좋아하는 일에서 성공한 노홍철 같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내가 경험한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성인이 왜 그 사람이 뭐 신의 아들도 아닌데 4대 성인에 들어가겠어요? 왜 예수님 부처와 같은 라인에 4대 성인의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있을까? 그가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철학적으로 되게 깊고, 어,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냐 하면은 자기 생각엔 억울하게 사형이라는 형에 지금 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후의 변론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이게 무조건 맞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이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들인다라고 그 성배를 받아 마시고 죽음을 택한 거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옳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사람인 거거든요. 저는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4대 성인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깊은 철학이냐 저는 되게 동의하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동의한 사람들에겐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친구들이 얼마 전에 올라간 유튜브 영상에 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저보고 친구들한테 설득할 자신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그랬어요. 설득 안 한다. 친구들한테 내 말이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내 방식에 동의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뿐이다, 난. 그래서 제가 막 쿠킹하고 이런 것들 거의 안 하는 이유, 이게. 막 여기 마치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잘 안 하는 이유예요, 이게. 제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요런 방법들이 있어요. 더 나은 방법들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너무 멋있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팬이 한 분 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10시 반 되면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끊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이걸 끊고 가서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나갈 레터를 이제 쓰고 자야 되는데 이제 게임 한 판만 더 이런 느낌으로 질문 더 없으시냐고 묻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의미 얘기를 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일단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 드리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건 지금 나에게 직면한 문제. 지금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아주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내세요. 그걸 해결해내면 그게 내 삶의 축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누군가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보통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그러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브랜딩이 나다움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이유고요, 이게. 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들로 재미있게 하다 보니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았고 그거를 재미있는 것들과 엮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 모임으로 엮어볼까? 독서 모임도 여러 형태를 해봤고요.
커뮤니티를 해볼까? 커뮤니티 하려다가 되게 많이 실패했고요. 좀 여기까지. 뭐 그런 거예요. 강의도 해봤고요. 뭐 컨설팅도 해봤고 나는 컨설팅보단 코칭을 해야겠다. 코칭도 지금 버전이 3.0 버전인데 1.0에서부터 지금 3.0까지 1.1, 1.2, 2.1, 2.2 막 이렇게 가다가 3.0까지 왔다. 계속 그렇게 그 발전되는 방향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재미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을 위한 거보다 나를 위한 거 방향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재미있고 신나고 설레고 행복한데 의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막 이래요. 네, 설레임을 찾으려면 계속 저에게 질문하면 될까요? 어, 질문을 계속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설렐까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가설을 세우고 어, 이게 그걸 해볼 용기를 못 내는 이유는 어, 이걸 가서 해보는 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만 해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설레는 게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게 전 약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욕구상 설레는 게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 설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뭐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좀 안 맞을 순 있는데 그냥 제 경험상 이런 상태의 다양성이 높은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는 뭔가 내 심리적으로 내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기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라는 되게 강력한 마음에 어떤 무언가가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말인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 설레임과 동일하지 않다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하는데 무조건 설레이는 걸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오늘 만난 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슬쩍 해드리면요. 그분은 어, 의미 있는 것만 해서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돼 갖고 여태까지 하셨었는데 그게 엄청 큰 돈이 되지는 아직까지는 엄청 큰 돈이 되지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것만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이것만 할래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돼야 그게 하고 싶은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정해져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게 나한테 의미 있었으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애당초 돈이랑 상관없이 나한테 재미있는 일 뭐지? 그냥 그거를 해보고 평생 이걸로 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시작해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걸 열망하면은 그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다면 저도 보면은 도와드리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저 같은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 멘토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면 처음에 제가 직장을 안 가기로 마음 먹고 인스타그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자기 개발 캠프 같은 거였어요. 전 캠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가서 바베큐나 굽고 오자였어요. 뭘 해주고 바베큐를 굽고 오면 좋을까 하는데 마침 같이 뭘 해보자라는 분이 계셔서 같이 인스타그램 스프링 캠프라는 걸 기획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법을 원데이 1박 2일로 집중적으로 하고 오는 당연히 저녁에는 바베큐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서 갔다 왔죠. 그거를 모집하는 공지 광고를 띄웠는데 그걸 보고서 젊은이들이라고 안 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 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100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뭐지 싶어서 만나봤어요. 그분이 지금의 제 멘토님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요번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로서 캠프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바베큐랑 숙소 지원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럼 저 제주도 갈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원래 고성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랬어요. 경비상. 그랬는데 숙소랑 고기 해결되면은 비행기 티켓 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된 겁니다. 네. 그런 분이 저한테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제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면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고 살아도 돈을 벌 수 있어라고 내가 만약 믿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내 브랜딩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내 브랜딩이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알려지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는데? 이런 것도 생겨요. 네, 제가 독서랑 글쓰기 챌린지가 처음 수익을 만들어줬고, 그게 네 번째, 그러니까 무료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달에 이거 왜 무료로 하세요? 유료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료로 해야 되겠다는 설득당해서 세 번째부터 유료로 했는데, 네 번째 달에 50명이 와가지고, 그 전에 했던 부업들보다 월 단위로 번 돈 중에 제일 많이 벌었어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독서랑 글쓰기가 돈이 될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게 돈이 되는 걸 보고, 드로우 앤드류 님이 알려준 그거 있죠? 사람을 먼저 모으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된다. 이거를 제 클래스 3강인가 2강에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강, 4강쯤에 얘기했나? 그러니까 그 방법을 드로우 앤드류 님이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딱 경험하니까 이 얘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네. 두 분 너무 멋지고 존경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저기. 의미 있는 일보다 설레는 일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이냐?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내가 흥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면서 되게 재밌어집니다. 갱이님 혹시 악기 같은 거 해보시는 거 있나요? 없어요? 뭐, 아니면은 발레라든가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스포츠를 배워본 적 있나요? 피아노. 피아노가 재밌으려면은 내가 칠 줄 알아야 재밌어요. 처음에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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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소리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기타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거를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되게 재밌고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니까. 이게 합주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어요. 저희가 그래서 베이스 하잖아요. 저기 베이스. 음. 합주하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더럽게 재미없는 구간을 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찾아본 그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이 있어야 지금 이 구간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지잖아요. 재밌는 걸 하다 보면은 재밌어서 막 하는데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음. 그때 김셀랭님 그 말씀드렸던 그 댓글 봤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러면 이런 걸 내가 더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의미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코피챗이라고 제 그 뉴스레터에 그 글 쓰는 거 보내는 거에 그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뭐 이런 거 써보라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에 누가 써서 보내주신 거에 제일 잘한 일에 저한테 코칭 받은 거라고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바로 갑자기 울컥해서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어. 막 이러면서. 음. 나는 그냥 코칭도 내가 신나서 하는데 그걸 저렇게 얘기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써주시는 거는 되게 큰 의미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이러면서.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게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거기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 일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의미 있다라고 느끼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애플이 어, 미셔너리가 되면서부터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기까지 다양한 걸 하게 되는 것처럼
다양한 걸 하게 되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브랜딩 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였어요. 되게 창의적으로 되고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갱이님 같은 다양성이 있고 높은 분들은 그 마음에 그거를 좀 허물고 나면은 아마 하고 싶은 거 겁나 많아서 시간이 없을 거고요, 아마. 그러다 보면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공통적인 게 발견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야 하는 일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다고도 생각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 자체가 하고 싶기보다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그럼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돈 안 벌어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돈 성인이라면 무조건 돈 다 벌어야 돼? 돈 안 벌면은 뭐 페인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해야 되는 게 어딨어. 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인데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내 삶인데 우리는 선택을 늘 떠밀려서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절대 다수죠.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시간 내더라도 하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가슴 설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그런 걸 찾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음, 설레는 일. 그래서 설레는 걸 잘 모르겠으면은 지난 과거 경험들 중에 가장 설렜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 류승범 아내 얘기 제가 해드렸었나요? 여기 강의에서. 류승범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그 류승범 아내가 외국인이잖아요. 그 아내가 미술을 한대요.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류승범이 물어봤대요. 너는 왜 그림을 그리냐? 그러니까 자기도 왜 배우를 했냐 이런 질문들을 숱하게 많이 받아봤을 거고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유는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왜 미술을 하냐? 그림 왜 그리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림을 그려. 너는 멈췄고 난 안 멈췄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림이 일이 될 수 있다를 사실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고요. 그림이 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게 돈이 되려면, 어,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일이고, 내 새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멈춤을 당한 거지. 예체능 대부분 멈춤을 당했지, 내가 멈춘 사람보다는 멈춤을 당한 사람이 많지 않나요? 저도 운동했었거든요. 고2 때 어머니가 갑자기 체육관 끊어버리고 처음으로 저를 입시학원 같은 데 보내갖고 제가 한 달 다니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케이스예요, 저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운동이나 악기 같은 거 그냥 꾸준히 시간 계속 때려 부으면은 성과 나는 그런 일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잘하는데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더라. 그럼 공부하는 게 맞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땐 제가 그 말에 동의했거든요. 현명한 선택이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꾸준히 했으면 잘했겠지. 안 했는데도 그 정도 잘하면은 재능 있는 거지, 그게.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이드를 주셨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신 내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잘못된 믿음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 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의 깊은 잠재 의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콤님에게 레터를 쓰는 건 설레지 않는 일인가요? 설레는 일을 하려는데 전부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아, 레터를 쓰는 거는 저한테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설레기보다는 제가 그 독서랑 글쓰기에 들어가는 게 레터거든요. 저는 레터를 사실 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절 위에 쓰면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터가 시작된 게 사실은 블로그에다 쓰던 거를 블로그에 아무리 해봐야 블로그는 사람들이 보러 안 와. 키워드 중심이야.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뉴스레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누가 해가지고 뉴스레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냥 시작이나 해놓자. 어차피 블로그 맨날 쓰는 걸 뉴스레터로 열어서 한번 보내줘 볼까? 이걸 누가 보려나? 이러면서 시작한 게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뉴스레터 절 위해서 하지, 뭐, 구독자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12주 계획을 잡으면서 컨텐츠 빈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막 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제가 그때 아시겠지만은 왜 지지난주인가 제가 강의 때 여기 눈 충혈돼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왜 생일 때 막 몸살 났었고 몸 되게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휴식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잠을 8시간 자자. 그리고 일은 좀 줄이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레터가 자꾸 빠져서 못 쓰고 있는 거다. 네. 저한테 되게 필요한 일이고 뭐 설렌다기보다는 설레는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네. 저의 나다움을 상기시키고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레터는. 그 감수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시간은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일을 하고 설레는 일을 하고 돈 버는 일을 할 때 그 뭘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뉴스레터를 챗GPT한테 위임하면 훨씬 빨리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레터는 제 생각 정리하느라고 위임을 안 하는데 지금 컨텐츠로 주 7일 나가는 컨텐츠는 챗GPT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음. 뭐 전적으로 위임을 하진 않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기 대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노력하기. 저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기라고 어, 일단 생각가 먼저 드는 이유가 하기 싫은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부터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 생각 계속 나는 것처럼 내 관점이 글로 가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서 그 나무 사이로 막 우리가 날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스키를 예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스키를 타고 가는데 나무 사이로 막 가야 돼요. 나무를 피해야지라고 하면 무조건 나무에 부딪힌답니다. 사이길로 가야지라고 하면 사이길로 계속 가게 된대요. 그만큼 마인드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없나 이러면은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할 수 없나에 사로잡혀서 하기 싫은 것들 하기 싫어 죽겠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말장난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하기 싫어 죽겠는 것들이 나한테 산재해 있다면 그것부터 안 하는 게 베스트일 수 있죠. 내가 하기 싫은 게 너무 명확해. 그럼 그거를 안 하려면은 거기서 필요한 건 용기예요, 용기. 네.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을 다스리느냐,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두렵지만 해낼 수 있냐. 용기, 그 커리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하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은 인커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인커리지가 커리지 하게 하는 게 인커리지거든요. 격려. 네. 저는 저의 역할을 격려. 제가 그래서 키워드가 세 개인데 하나가 이제 encourage다. 그리고 하나가 어, 그 initiating이다.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 내 키워드가 생각 안 나는 게 이제 말이 되니? 정신 차려야지. 아이로 시작하는 건데 뭐였냐? 왜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 예? 임팩트. 인테그레이트 뭐야? 네, 임팩트예요, 임팩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임팩트. 네, 던져봤는데 틀렸고. 그래서 컨텐츠로 임팩트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질문으로 임팩트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께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인커리지. 그리고 임팩트와 인커리지가 결국 이니시에이팅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인커리지 하려고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거짓말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되게 남들이 잘 안 해주는 칭찬과 격려라는 걸 저는 좀 알게 됐어요. 음. 남들은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ENFP들 맛있는 거 맛있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어. 이거 어떻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해야 되고, 예쁜 걸 예쁘다고 해야 돼.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 이걸 막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야.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대단하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리액션이 너무 당연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커리지가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영역의 일인 거죠, 저한테.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으면은 되게 용기가 많이 나실 거예요. 네네네. 그 오프 모임이랑 제주도 캠프 때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분들.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다들 늦은 시간인데 저도 이제 그만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현타가 와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다. 그 후기 공지해야 되는데 또 너무 늦어졌네. 다음 시간에는 후기 공지 올려놓고서 Q&A 해야겠다. 질문 많이 했는데 답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 질문 끊긴 게 아쉽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느낌 느끼고 좋은 기운 느끼고 간다고. 네, 기운 느끼고 가시는 거 좋고요. 늦은 시간까지 의미 있었다. 잘 들었다. 감사합니다. 그 건님은 제가 아는 군님이신지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건님이신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감정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